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렴치한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어머님만 문제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피는 못 속인다더니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이혼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혼녀라고 제가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양아치 집구석에 돈 뜯기며 살 바엔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친정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주변에서 일중독이냐 말할 만큼 남자나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일만 하며 하루를 보냈거든요. 어쩌다 여유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간다거나 배워보고 싶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 생활이 제 스스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던 반면 친정 부모님이 보시기엔 걱정이 되셨는지 급기야는 소개팅을 잡아오신 거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 주선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라 하시니 제가 무조건 싫다고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의외로 저와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말이 잘 통했어요. 일단 저나 남편이나 일하는 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얘기거리가 끊이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어느새 다음 만남도 기약하게 되었죠. 결국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끝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한테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긴 했지만 노후 준비라곤 사시는 집과 연금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 친정 부모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런 제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 때 남편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남편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더니 자기가 결혼 자금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타이밍에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바빴고 이후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제차를 뽑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 결혼 자금까지 모을 새가 없었다나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진작에 못했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양쪽에서 대화가 오간 끝에 시부모님이 1억 해주시고 저는 제가 모은 1억 가지고 결혼했어요. 한편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 여쭈니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걱정한다며 저한테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데 실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신 연유를 알아보니 아버지랑 동업을 하고 있던 지인이 회사 돈 4억을 갖고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어머니랑 같이 은행부터 시작해 부모님의 지인분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온갖 싫은 소리 험한 소리 들어야 했고 비참한 기분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사업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3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3억을 빚졌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건 고민할 틈도 없었고 고민해본들 답도 없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남은 1억은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사채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니 그건 남편이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야속했지만 남편 입장도 이해가 되었으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통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반쯤 넋이 나가 있던 때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아버지 쓰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시부모님한테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 아버님은 교사셨고 어머님은 젊은 시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두 분 스스로가 이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라 칭하며 사업하시는 저희 친정부님을 번번이 아주 은근히 까내리시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제 친정 상황이 사업 때문에 복잡해진 걸 아시면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실 게 뻔하다 싶어 남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죠. 아무튼 시부모님은 질문 세례를 쏟아내시다가 이내 그래서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냐 하셨고, 저는 1억만 더 구하면 이래저래 당장 고비는 넘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그럼 그 돈은 우리가 해줄게 그러시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순간 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분명히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은 촉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며 저더러 부담 갖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계속해서 고집을 내세우기엔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그럼 감사히 쓰고 최대한 빨리 갚아드리겠다 하며 돈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4억으로 저는 급한 불을 껐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볼 낯이 없다 하시면서도 도망간 동업자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떠셨지요.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져 있었기에 잡는 건 시간 문제라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부랴부랴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아버지의 사업도 아니었고 돈 4억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억을 빌려주신 이후로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부모님께 돈 1억을 빌리게 되었을 때 저나 시부모님 사이에 정확히 오간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절대로 공짜로 가져다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원금은 포함하지 않고 이자만 100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하니까 그냥 생활비 좀 보태드린다 하고 드리라는데 제가 저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로 어머님과 부딪히기엔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한 게 원래 드리던 용돈이 매달 50이었으니 거기에 50 얹어드린다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부모님이 나서셔서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한테 그러면 되네 안 되네 하시는데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든 시댁 돈부터 갚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돈 100만 원 드리는 게 하루라도 늦어지면 저도 저희 남편도 아닌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제가 밖으로만 돌 줄은 몰랐다 그러니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라 우리 수준에 맞는 참하고 조신한 아가씨를 원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1억을 가져다 썼다는 생각에 싫은 소리도 못하시고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두세 번 겪고 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서 정말이지 돈만 생겨봐라. 내가 그 1억부터 갚는다 하고 일을 갈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산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올해 봄, 저와 친정 식구들은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공장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견기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저희 공장을 아예 인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생산 라인도 추가로 설치하고 뭐 자세한 건 저희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어떠냐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발 팔았으면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장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저를 팀장급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부모님, 특히나 일평생 사업을 꾸려오신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실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떤 의견도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만에 친정아버지께서 팔아버리자셨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기엔 만사가 귀찮다 하시며 동업자가 그렇게 날라버린 이후로는 솔직히 공장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서 죽을 맛이셨다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잘 알아봐서 제값 잘 받고 팔아버려라 하시는데 진짜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이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과정을 여기다 적을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는 13억이란 돈을 남겼어요. 저도 친정부모님도 모두 만족스러운 거래였고 이후로 남아있던 빚을 청산했습니다. 시댁에 지고 있던 1억도 갚았죠. 솔직히 계산해보면 1억 빌리고 1억 2천이나 드린 거지만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이런저런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건 10억이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3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어요. 당장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친정 부모님의 사업장이었던 만큼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친정어머니께서 그럼 당신이 잘 가지고 있다 훗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주시겠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10년 넘게 타던 차를 새 차로 바꾸셨어요. 남들이 좋다 하는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 분이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사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저희 친정에서 생기니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공장을 팔았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또 뒤에서 장사꾼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남편이 그렇게 집요한 구석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저 몰래 제 핸드폰이며 노트북이며 뒤져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목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더러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안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는 그 공장은 제가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제 몫을 하나도 안 챙긴 거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낼 거는 뭐냐 했습니다. 막말로 공장 일을 제가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저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다 댄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어떻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냐면서 한심하네 어쩌네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이고 그걸로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시든 딸인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런데 이 촉새 같은 인간이 이 이야기를 또 그대로 시댁에 전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튿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어머님 아버님 신발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일도 생길지 모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대뜸 괘씸하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전부 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 했어요. 그랬더니 1억을 빌렸다고 1억으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공장 팔아 13억이나 받아놓고 어떻게 입을 싹 닦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대뜸 저더러 누구 덕분에 그 공장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벌써 다 잊었냐대요. 그리고는 덧붙이신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음 이런 날이 왔겠냐며 13억의 절반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머님더러 사채업자시냐 물었습니다. 1억 그것도 필요 없다 괜찮다 하는 걸 가족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면서 빌려주셔놓고 2년 동안 이자라고 가져가신 돈만 2천이다. 거기다 그뿐이냐. 툭하면 내가 너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시며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바라셨냐고 따졌죠. 게다가 그동안 저희 친정어머니 상대로 갑질도 어지간히 하셔놓고 그런 건 싹 다 까먹기라도 하신 건지 제가 어머님께 어디다 세게 머리라도 부딪히셨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동안 하셨던 행동들은 싹 다 잊으시고 대단한 은인이셨던 것 마냥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요. 게다가 13억의 절반이라니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했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님도 남편도 난리가 났어요. 13억의 절반이 제가 듣기엔 과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더러 얼른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라면서 절반이 어려우면 못해도 3억은 내놓으랍니다. 듣자하니 니네 친정부모가 어차피 너 3억 주려고 하지 않았냐며 그거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되겠다면서요. 정말이지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자니 남편이 아주 제 핸드폰이랑 노트북을 샅샅이 훑었다는 것도 알겠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맞췄나 보다 싶은 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결국 그날 시부모님과 남편을 상대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언쟁을 해야만 했고 결국 제 집만 간단히 챙겨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지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일방적인 통보였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가니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이 따라 나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는 거였고요.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도 웃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반성을 하냐면서 그럴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없을 거란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줬어요. 이거 주러 나왔다고, 조용히 협의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소송으로 가는 것도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협의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더러 3억을 가져오면 해주겠다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렇게까지 이혼하게? 그래서 제가 그냥 법대로 하자 했어요. 솔직히 절대 제가 질 것 같지 않거든요. 시부모가 친정부모 재산 뺏어오라는데 그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저희 둘이 살던 집은 전세여서 집주인에게 이혼 서류 냈다는 말과 함께 사정 설명하니까 뭐 그런 집구석이 있냐면서 계약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남편하고 보증금 반반 갈랐고요. 같이 쓰던 가정가구들은 시댁엔 둘 곳이 없다 하고 그래서 팔건 팔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할 건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서 난리부르스를 쳤지만 어머님이 먼저 그럼 이걸 어디다 다 두고 이고지고 살 거냐 화를 내시니까 찍소리 못하던걸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본가에 들어가 지내야겠다니까 내가 40 넘은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겠냐며 아주 우울해 하시더라네요.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저 빨리 이 이혼 소송이 끝나서 다시는 그 염치 없는 면상들 안 보고 사는 것 뿐이에요. 혼자 잘 살다가 얼떨결에 결혼해서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억울하긴 하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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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싱되기 일보 직전의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제가 이혼녀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지금도 이 상황 자체가 얼떨떨해요. 왜냐하면 성급한 결혼도 아니었고 자그만치 7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거든요. 저만큼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어떤 부부보다 잘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부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부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 단체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다 같이 어울려 노는 분위기가 좋아서 나갔던 거지 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남편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남편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마음 좀 받아주라고 성화였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과의 연애는 제 예상보다 즐겁고 재밌었답니다. 솔직히 돌이켜보면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날들이었지만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남편 나이 31, 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7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던 만큼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연애 때와는 달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랐던지라 처음 만난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어쩔 줄 모르는 저에게 남편이 말하길 그러니까 진작에 인사 좀 드렸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대요. 사실 저희가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무척이나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같은 날은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저희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소개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늘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피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과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 인사 한번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가 콧대 높게 구는 게 꼴보기 싫으셨다나요?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댁에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친 모양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의 짜증과 억지에 질릴 대로 질린 제가 이별을 고하려던 차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친정부모님은 여자가 7년이나 남자랑 연애하고 헤어지면 흠된다고 안 헤어졌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별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말을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 집을 해주자고 양가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마당이었는데 막상 집 계약을 앞두고 어머님이 말을 바꾸셨거든요. 당신이 계산을 잘못하셨다며 지금 당장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시다면서 말이죠. 결혼식까지는 3주도 안 남은 마당에 신혼집이 붕 떠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다 있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도 저랑 결혼은 꼭 해야겠다고 하니까 결국 마음 약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두 분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일단 들어와 살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훗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부모님이 사윗감인 당신 아들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집까지 내어주셨겠냐 하시더라니까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연애 때와 크게 달라진 바 없이 무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말 그대로 어머님이 또 시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가 시댁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신혼집과 시댁까지의 거리는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거의 끝에서 끝 강을 건너야 하다 보니 1시간 반은 기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 퇴근길에 들렸다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친정은 달랐어요. 일단 친정부모님이 저희에게 내어주신 집은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었거든요. 다만 평수만 친정부모님이 40평대 저희가 20평대로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분명한 건 어디까지나 재테크 목적으로 사두셨던 거고 어쩌다 보니 한 단지 내에 있는 것뿐이었지 절대로 딸인 저를 옆에 끼고 사시겠다는 목적으로 장만하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시댁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가 친정 가까이 살아서 그런 거라며 급기야 이사를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냐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어차피 저희 살라고 내주신 거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거나 차이 있냐면서 말씀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더러 어머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니까 섭섭해서 하시는 소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대요. 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긴 하지만요. 일단 자초지종을 설명해보자면 남편에게는 무려 10살이나 어린 저하고도 9살 차이가 나는 신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우로 말하자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손 가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의 자랑거리라면서
어머님이 신우 같은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었다나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우랑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신우가 얼마나 대단한 아가씨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별 관심도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몇 달 전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모여달라 하더니 딱 봐도 신우만큼이나 어려 보이는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신우가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가족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를 소개시키지 못해 안달이었던 기억이 나면서 남매가 꼭 닮았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자리는 단순히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같이 온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폭탄 발언을 했으니까요.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버렸어요. 저도 제가 방금 뭘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신우더러 네가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에게도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앞장서라 네 부모 면상 한번 보자. 말 그대로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평소처럼 입 딱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병원 가자, 지우자 하시는데 낳아서 키울 거라는 말만 딱 한마디 한 걸 제외하면 말해요. 결국 어떤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남편이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도 나 죽었소 하고 남편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나서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런 일상이 자그만치 일주일가량 이어졌는데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남편 기분에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남편의 한숨소리라도 들리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 나중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는 이렇게 못 지내겠다. 남편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라도 나눠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님의 신발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발견하곤 좀 당황스러웠지만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 여쭸더니 저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어머님과 마주 앉게 되었고 또 당황스러웠던 건 남편이 제 옆이 아닌 어머님 옆에 가서 앉았다는 거였죠. 신우의 폭탄 발언 후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꽤나 하셨는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평소에 제가 어머님께 가졌던 불편한 감정들과는 별개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최대한 들어드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신 말씀은 결코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저희 집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를 들어와 살게 해주라셨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제 이해를 돕겠다며 덧붙이신 이야기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우를 앞장세워 신우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셨는데 그 집 형편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래요. 게다가 그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 표현에 따르면 아나무인이 따로 없어서 지들끼리 좋아서 그 짓거리하다 애가 생긴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며 오히려 어머님한테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며 결혼을 시키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해줄 건 없다고 딱 못을 박더라나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당신이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저도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어머님께 당한 게 있다 보니 어머님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네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도대체 왜 싫다는 거냐,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하지 않냐며 저에게 이유를 말해보라시길래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 편하게 살라고 내주신 아파트에 임신한 신우랑 신우 남자친구 신혼방을 차려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나서서 같은 여자끼리 서로 사정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같은 여자니 뭐니 그런 식으로 엮지 말라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생각 없이 애부터 만드는 신우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신우를 데리고 살라는 어머님도 같은 여자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더는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배웅 잘해드리라 하고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웅성거림과 소란스러움이 잠깐 들리더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남편도 어머님 모습도 보이지가 않대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신우가 제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3번 울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하소연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서둘러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가씨고 아가씨 남자친구고 못 받아준다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황당하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언니가 나하고 내 남자친구를 뭘 받아준다는 거냐대요? 그래서 시침이 떼는 거냐? 어머님이랑 아가씨 오빠가 나더러 우리 친정부모님 아파트에서 아가씨랑 아가씨 남자친구한테 방을 내주라는데 난 못한다. 그러자 신우 말이 자기가 미쳤냐는 거예요. 비록 실수로 한 임신이지만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도 좀 있어서 그걸로 반지하라도 구해서 들어갈 거라며 어머님도 다 아는 일인데 왜 저한테 가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나요? 아무튼 자기야말로 제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며. 그리고 신우의 그 목소리에서 말 그대로 억울해하는 게 절절히 느껴져서 저도 더는 따져묻지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일단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신우와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그새 신우한테 전화를 한 거냐며 촉새냐고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냐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야말로 어머님께 묻고 싶다고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던데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방을 내줘라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고 받아쳤지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저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데 신우는 저러다 까딱하면 반지하에서나 살겠구나 싶은 생각에 속상해서 그러셨다나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출근하면 하루 종일 밖에 있지 않냐며 집 놀려서 뭐 하냐고 그렇게 쓸데없이 놀릴 바엔 신우라도 들어와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하면 어디가 덧나냐 하시는데 어머님이 원래 당신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억지 쓰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이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만약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머님처럼 경우 없이 행동하셨다면 저는 정말 쪽팔리고 창피했을 것 같다고 해버렸죠. 그리고 이 대화가 다시 어머님을 통해 남편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제가 어머님 면전에다 대놓고 쌍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며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기 전까진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먼저 나를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을 우습게 보셨으니 그런 억지를 쓰신 거 아니냐며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4일 내내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남편에게 말 그대로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그래서 죽어도 사과는 못한다 말한 게 이혼하자 소리가 되었고 남편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남편은 저더러 반성하고 있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지만 저는 반성 대신 서류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바로 이혼에 필요한 것들이었죠. 사실 결혼기간이라고 해봤자 3년 남짓이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별로 복잡한 건 없었어요. 남편이 결혼하며 해온 것이라곤 자기가 타던 차를 가져온 것과 3천만 원을 들여 집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이었는데 차야 가져가도 하나 아쉬울 게 없었고 리모델링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한 걸 자기가 저희 부모님 뵙기 민망하다며 그거라도 해야겠다 우겨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말 그대로 제가 토해줘야 할 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얼굴 보더니 첫마디가 반성 많이 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한 걸 제가 자기한테 숙이고 들어온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솔직히 이혼 서류를 챙겨나가면서도 예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확고하다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 흔들리던 찰나였는데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솔직히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했다며 어머님 딴에는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셨겠냐입니다. 그 자존심 센 양반이 며느리한테 처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거절당하셨으니 많이 상심하셨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연애할 땐 순하고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님하고 신우하고도 크게 싸웠다면서 이제부터는 며느리로서 처신 좀 잘하라나요? 처음엔 뭐라 짓거리나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준 건데 점점 도를 지나치는 남편의 말을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우가 걱정되시면 어머님도 우리 친정부모님처럼 신우한테 아파트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 능력이 안 되셔서 못 해주시나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시부모님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냐. 당신은 아들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참에 서로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살라 그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엔 위자료가 어떻고 해대더니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잠잠해졌거든요. 저 또한 그저 이 진흙탕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기에 기세를 몰아 이혼을 밀어붙였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기까진 일주일 남았어요. 그저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온전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미움과는 별개로 쌓인 추억들도 많은데 당분간은 틈틈이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더는 이 몰상식한 집구석에 갖다 버릴 순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